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날로 확산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비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 어둡습니다. 네, 농산물 수급 불안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식업계 소비가 많은 엽근 채소의 도매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개학 연기로 화훼 농가는 또 한 번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비 심리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96.9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보다 7.3포인트 하락한 건데 메르스 사태로 소비 심리가 위축됐던 2015년 6월 이후 가장 크게 떨어진 겁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보다 작으면 앞으로의 경기와 소비 전망이 비관적이란 뜻입니다.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아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지수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국내에 확산된 부분, 그런 부분들은 다음 달 지수에 분명히 부정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소비 심리는 실제로 농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외식업계의 수요가 많은 엽채류와 근채류를 중심으로 도매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전 평균과 비교하면 적상추는 75%, 미나리는 59%, 무는 44%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백다다기 오이와 당근, 애호박도 코로나19 발생 전에 비해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 또 외식 기피로 인해서 농수산물의 수요 감소가 일부 발생하고 있고요. 방학에 따른 급식용 납품 수요가 좀 줄었고요. 기온 상승으로 일부 품목의 공급이 늘었고요. 연이은 졸업식 취소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화훼 농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입학식마저 3월 9일로 일주일 연기되자 쏟아지는 물량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기온에 꽃 생산량은 늘고 있는데 수요는 대폭 감소한 탓에 대다수 화훼 농가는 상품성이 좋지 않은 꽃을 자르거나 뽑아내는 방식으로 시장 출하 물량을 조절해 가격 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은 자전거는 있죠. 그거를 마냥 쟁여놓을 수는 없습니다. 정리화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뽑아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지금은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요. 동감만 내보내고. 갈수록 얼어붙는 소비 심리에 농산물 소비 부진을 타개할 만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농식품의 대중국 수출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면서 농식품 수출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대중국 수출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과 물류애로 해소, 신규 수요 창출 등을 통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유리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식품 수출업계를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섭니다. 중국의 춘절 연휴 연장, 유통매장 방문 기피 등 중화권의 소비 위축이 지속되면서 대중국 농식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중국의 오프라인 소비가 위축된 대신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건강 관련 식품 수요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중화권, 신남방 이쪽 지역에서 오프라인 유통이 좀 위축이 되고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하는 온라인의 성장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온라인 판촉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을 생각을 했었고요. 이에 농식품부는 온라인 시장과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 등 한국 농식품 수출업계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농식품부는 한국 농식품의 온 오프라인 판촉 지원금을 기존 91억 원에서 128억 8천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라면, 즉석식품 등 식량 대용 제품은 중국 내 대형 유통매장과 연계해 긴급 판촉을 추진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매장인 O2O 매장들과도 협업해 기획 판촉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일명 K푸드라고 불리며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수출 판로를 개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인기가 높아진 인삼의 경우 베트남 등 신남방 국가와 러시아에서 인삼 페어 K푸드 대장정 등 홍보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인삼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촉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화 기생충에 등장해 화제가 된 면류와 제과류 등의 식품은 미국 온라인몰 아마존을 시작으로 릴레이 판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자금 및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원료 구매 자금을 200억 원 늘려 총 3,680억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대중국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업체에는 적용금리를 0.5%포인트 추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MBS 뉴스 이유리입니다. 우리나라 농지 면적의 끝없는 추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매년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농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걸까요? 수요기획 식량터전 농지가 사라진다. 그 두 번째 순서로 농지 문제 해결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경지 면적이 또다시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9년 경지 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경지 면적은 158만 957헥타르로 2018년 159만 5,614헥타르보다 14,657헥타르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건물 건축 등 농지 전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 경지 면적 감소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도 경지 면적은 전년 대비 0.9%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감소한 주 원인은 특지 개발, 산업단지 개발, 건물 및 공공시설 건축 그 시점이 있었고요. 고령화라든가 유유지가 좀 늘어난 것도 경지 면적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농지 감소를 줄이기 위해선 경자 유전의 원칙을 다시 세워 투기 세력의 진입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다 보니 농지 전용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 명의신탁을 처벌하는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전문가들은 명의신탁을 처벌하고 경작자인 농민에게 농지 재산권을 우선하도록 개정할 경우 투기 세력의 진입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원인 급여로 농지법의 특별 규정을 규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현재 소유자인 농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대가 명의 신탁한 거다라는 것을 대놓고 주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누가 투기를 하겠어요? 못하죠. 최근에는 국가 차원에서 농지 8만 헥타르를 매입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여당 계열 연구소에서 나와 화제를 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계열 독립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는 농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10년간 8만 헥타르 매입을 추진하고 이후 상황을 고려해 20년간 10만 헥타르를 추가 매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연구소는 매입한 공공농지로 농지 보전의 효과를 얻을 뿐만 아니라 사전적 생산 조정을 통해 쌀 공급 과잉 등의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지 자체가 줄고 있고 비농가 농지 소유도 증가하고 있고 뭐 농지 전용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국가에서 이제 매입을 대규모로 하면은 이제 농지 보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농지를 보전하면 식량 주권을 달성하는 거나 환경 보호 측면에서 도움이 될 거다. 이게 전문가들은 농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농지를 잃는 것은 쉽지만 다시 복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만큼 농지 보존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이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쌀 변동직불금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올해 5월부터 시행될 공익직불제에 통합되기 때문인데요. 마지막 쌀 변동직불금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됐는지 남수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이 26일부터 28일까지 각 시군구를 통해 농가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 단가는 80kg당 5,480원으로 총 지급액은 2,336억 원입니다. 지급 대상자는 모두 64만 1,000명이며 1인당 평균 36만 4천 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산 수확기 평균 쌀값이 1월 말 확정됨에 따라 쌀 변동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변동직불금은 쌀의 소확기 평균 가격이 목표 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10월부터 잉년 1월까지의 소확기 쌀 가격이 목표 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 직불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2019년산 쌀의 농가 수취 금액은 80kg당 21만 399원입니다. 소확기 쌀값 18만 9,994원에 고정직불금 14,925원과 변동직불금 5,480원을 더한 값입니다. 앞서 1월 지급된 2018년산 쌀 농가 수취 금액 21만 917원에 비해 518원 감소했습니다. 농식품부는 2019년산 쌀 농가 수취 금액이 목표 가격 80kg당 21만 4천원 대비 98.3% 수준으로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존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원래 목표 가격은 80kg에 21만 4천원, 농가 수치 가격은 80kg를 보면 우리 수확기 쌀 가격, 고정 직불금, 변동 직불금을 다 합하면 21만 399원으로 98.3% 정도 되니까 농가 소득을 좀 안정적으로 보존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쌀 변동직불금은 이번 2019년산 지급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쌀 변동직불금이 공익직불제로 통합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된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소득의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의 입법 예고가 끝나면 4월 말까지 개정 절차가 이뤄진 뒤 5월에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전국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84%에 이른 데 반해 휴전선 접경 지역인 강원도 인제와 철원의 보급률은 0%에 그쳐 바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LPG 100원만 공사 등 접경 지역의 생활 환경 개선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총 2,16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권소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강원도 인제군 북면, 철원군 철원읍, 고성군 현내면 등 총 4개 접경 지역에 2년간 83억 원을 투자하는 LPG 배관망 확충 공사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들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인제와 철원이 0%, 고성 3.1%, 포천 44.9%로 전국 평균 84%에 견조 현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2020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LPG 배관망 설치 공사 등 접경지역 발전 관련 53개 사업에 올해 2,160억 원을 투자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접경지역 같은 경우 타 지역에 비해서 각종 규제를 내서 많이 발전이 더딘데요. 주민들의 정지요건 개선과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2020년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안부는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 개발이 정체된 접경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1년부터 관계부처와 접경 지역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모두 3조 원이 관광자원 개발, 산업단지 조성, 교통기반 확충 등에 투입됐습니다. 올해는 생활 SOC 확충 등 정주 여건 개선, 생태 평화관광 활성화, 균형 발전 기반 구축, 남북 협력 기반 조성 등 4개 분야 53개 사업에 2,1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LPG 배관망 설치 등 신규 사업 10건에 117억 원이 투입됩니다. 먼저 정주 여건 개선 분야에선 민간 군인 공유 주민복지 문화센터 설치비 270억 원 등 15개 사업에 총 644억 원을 지원합니다. 생태 평화관광 활성화 분야에는 DMZ 평화의 길, 한탄강 주상전리길 조성 등 19개 사업에 499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밖에 균형발전 구축 분야에선 해양관광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8개 사업에 439억 원을, 남북교류 협력 기반 조성 구축 분야에서는 영종에서 신도 평화도로 사업 등 11개 사업에 578억 원을 각각 투입할 계획입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닭과 오리 등 사육조류에 대한 입식 사전 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어기는 농가에 적용할 과태료 부과 기준이 하위 법령을 통해 구체화됐습니다. 보도에 손현진 기자입니다. 앞으로 닭과 오리 등 가금류를 미리 신고하지 않고 입식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 적발에 100만 원, 2회에는 200만 원, 3회 이상 적발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닭과 오리를 사육하려는 농가에 대해 입식 7일 전까지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사전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한 농가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시행령을 통해 적발 횟수에 따른 과태료가 규정된 겁니다. 사전에 신고해야 할 사항과 방법, 절차 등은 이번에 함께 시행되는 시행 규칙에 담겼습니다. 50제곱미터 이하의 사육시설을 둔 소규모 농가는 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추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시행 규칙에는 식용란 선별 포장업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오는 5월 말부터 식용란 선별 포장업자들은 방역시설 출입구에 세차 및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출입 기록부와 소독 실시 기록부를 갖춰야 합니다.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닭, 오리 농장과 식용량 선별 포장업자의 가축 방역 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번 하위 법령에 따라 효과적인 역학조사와 방역대책 수립이라는 개정법 취지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봄 가뭄에 대비하고자 262억 원을 투입해 가뭄 피해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농업용수 공급 대책을 추진합니다. 주요 사업 예산은 저수지 물 채우기에 15억 원, 수리시설 정비 사업 151억 원, 가뭄 피해 특별대책 지원 사업 96억 원 등입니다. 도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시군, 한국농어촌공사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도내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 서귀포 성산일출봉 농협이 최근 NH 농협 무역을 통해 천혜향 25톤을 미국에 첫 수출했습니다. 이번에 수출한 천혜향은 당도 12브릭스 이상 등 엄격한 자체 기준을 통과한 고품질 상품입니다. 성산일출봉 농협은 현재는 주로 미국 서부 지역에 납품하고 있으며 운송 방법 등을 개선해 향후 미국 전역으로 시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0년 광역축산 악취 개선 사업 공모에 10개소가 선정돼 총 사업비 34억 3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도는 사업 시행 전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악취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개별 농장 환경에 맞는 악취 저감 시설과 악취 측정 장비를 설치할 방침입니다. 도 관계자는 축산 악취로 인한 축산 농가와 지역 주민 간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깨끗한 축산업으로 이미지를 개선해 주민의 삶과 질이 향상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당진 송산농협이 조합원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고구마 무균 배양묘 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송산농협은 최근 자체 고구마 종순 종서 재배하우스에서 무균 배양묘 4,000개를 심었으며 이를 오는 4월에서 5월 초에 200여 농가에 최대 200개씩 실비만 받고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송산농협은 지역 특산물인 고구마, 양파, 감자의 생산 유통 시스템 개선을 위해 413제곱미터 규모의 저온 저장고와 594제곱미터의 선별장을 오는 5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산업경제의 활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민들의 차분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감염병 예방 수칙을 생활화하고 범국가적인 대응 노력에 함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